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요번 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부 집값 고점 경고에도 시장에서는 더 오르겠네, 또는 집을 사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차례 정부에서 집값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자, 이제 하락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이어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를 비롯한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자, 브리핑 서두에서 머리를 숙였던 홍 부총리는 곧이어서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자, 추격 매수, 투기성 매수에 나서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자,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앞에 올 4월까지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뭔가 안정세를 이뤘지만 4월 이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대요. 자, 그런데 작년에도 저 같은 사람도 올해 전세는 굉장히 불안할 것이고 가격은 상반기에도 오를 거고 하반기에도 오를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정말 엘리트만 모아둔 이 국토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 있는 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상반기에 그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들, 폭락과 관련된 이야기들, 자, 정말 이 현실적으로 이 주택난을 그 시장을 좀 바라보고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도 잘못하고 있고, 또 이제 하락론을 지금 몇 년째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봐도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 몇 년간. 최근 2020년 같은 경우에 진짜 굉장히 큰 폭등을 했죠. 지금 올 상반기도 지금 불안하고요. 하반기에도 굉장히 불안한데, 자꾸 이 정부에서는 좀 단기적인 시한 또는 단기적인 지표만 가지고 뭔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좀 뭔가 이 폭락할 수도 있다,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발표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럴 때마다 집값이 크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고.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진짜 위험한 순간에도 이 정부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신뢰감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신뢰감보다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담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 비슷하게 나왔죠.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카드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꺼낼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카드를 꺼내면 꺼낼수록 이 실타래가 더 꼬여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값이 굉장히 불안하고 전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거 지금 요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호소를 한 거예요. 호소를. 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떨어질 수 있다. 제가 봐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위험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야기가 이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정말 좀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은, 자, 이런 대국민 말장난에 귀 기울일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이제 못 믿는 거죠. 하나만한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똑같은 소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자, 집값 책임져라. 아,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무주택자나 이제 서민 같은 경우에 원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주택이 지겹다, 아파트도 지겹고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도 무섭다, 이게 또 다른 공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담이 온다. 아, 이 담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뭔가 경고 수위를 계속 높이고는 있지만, 자,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세한데요. 제가 봐도 올 상반기,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 계속 불안할 거고, 자,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지금 최근에 했죠. 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 백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물건이 좀 돌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백지화를 시켰는데, 지금 뭔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대목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또는 앞서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자, 요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지금 전세값 상승폭이 축소되는 지역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기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전세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휴가철 이제 끝나고요. 자, 여름철이 이제 서서히 마감되는 시점에 이 학군지,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목동, 중계동,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자, 이렇게 이제 3대 학군이 있고요. 자,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또 몰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위험한데, 자, 다음 뉴스를 보기 전에 지금 이게 서울에 입주, 그러니까 수요와 입주에 관한 차트인데요. 지금 2021년도 지금 물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죠. 작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만 보자고요. 굉장히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만 살펴보는 겁니다. 아파트.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살고 싶은 데가 사실상 이제 아파트냐 빌라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제 다음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본 건데요. 자, 서울 매년 10만 채 공급, 이제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대단지, 뭐 아파트를 좀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와 또는 그런 입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단지, 자, 이런 아파트의 물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공급은 얼마나 될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아파트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 비아파트 물량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자, 빌라, 그러니까 비주택군보다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입지 또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자, 아파트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요번에도 이 정부 대국민 담화에서, 자, 서울 매년 10만 채 공급이 된다. 자,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다세대, 임대 다 끌어모아서 과대포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부총리가, 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공급 물량을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물량을 대거 포함시킨 데다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무주택자들이 주로 기대하는 새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 10년 평균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9천 채, 서울 7만 3천 채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채, 8만 3천 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라고 했다. 자, 이들이 담화에서 밝힌 공급 물량은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완공돼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서울에 각각 8만 채가 넘는 주택이 완공된다고 전망을 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자,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3만 1000여 채, 내년 2만 채로 정부 추산치와 크게 못 미친다.
좀 전에 이게 이제 서울의 그 수요 입주 물량인데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예, 점점 갈수록. 자, 이 같은 물량 괴리는 신규 주택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거예요. 지금 민간하고 정부에서 이 바라보는 공급 물량. 자, 정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도 모두 포함을 해서 물량을 산출한다. 자, 국토부의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예측치 중 절반가량인 41,000채는 비아파트다. 다세대, 연립 등도 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자, 주택시장에서 이제 대다수가 기대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라는 점. 자, 이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유형별 물량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자, 민간기관은 30채 이상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민간에서는 30채 이상 그 단지, 그러니까 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지를 그 아파트라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그러니까 이제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있죠. 자, 포함해서 지금 이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부는 이제 비아파트를 포괄로 통계를 내놓으면서 자, 이 물량이 1기 신도시 공급된 29만 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공급주택의 90% 이상은 아파트다. 예, 아파트. 자, 1기 신도시도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주택들 있잖아요. 이주자택제라든가 이런 단독피질들도 공급이 되거든요. 자, 그런, 그, 주택 유형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기 신도시는 90%가 아파트. 자, 대단지 아파트 위주인 그 1기 신도시 물량과 비아파트가 섞여 있는 현재 공급 전망치를 단순 비교하며 공급을 충분하다라고 지금 주장한 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창무 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은 시장이 다시 나오지 않는, 순환되지 않는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공급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자,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점점 더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매년 한 10만 채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수가 비아파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임대 물량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뉴스는 전세값 뛰고, 전세값 많이 뛰었죠.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이중화, 그러니까 좀 굉장히 큰 차이로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자, 매물은 반토막이 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풍맞은, 오히려 뭔가 의도 자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예측했던 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예측했던 바, 자, 일단 정부에서 예측한 바대로 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거 하게 되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시장의 예측이 맞았죠. 자, 역풍맞은 임대차법 노답이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 연대에서 자, 임대차 그 개정 1년을 앞두고 자,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 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자,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그 2019년도 자, 12월, 2020년도 작년 8월, 자, 그리고 2021년 올 7월, 그 지금 서울 주간 전셋값 상승률 자, 급등기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이게 진짜 매매 가격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임차인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될 것 같고, 전세값의 이제 선행지표인 집값이 지금도 여전히 끝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워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임대차 3법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없애야 된다. 이거 좀 완전히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신규 계약은 가격이 비싸요.
근데 갱신 계약은 그 상한제, 그래서 이제 5% 이내에서 이제 그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가격이 괴리도가 커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계약도 제한할 수 있게끔 뭔가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해 1년차를 맞이했지만 내년에는 더 문제고요. 그러니까 3년차, 4년차가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시장에 이제 다주택자를 계속 옥죄고 세금적인 부분으로 계속 옥죄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서민 또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전월세 임대차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오히려 올 수 있다. 지금 1년차를 맞이했는데 지금 당장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전세가 또는 이 월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만치 않게 올라갔다라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을 4년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예, 경쟁은. 더군다나 지금 뭐 3기 신도시 청약을, 그러니까 사전 청약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집값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을 더 쪼이거나 세금적으로 옥죄게 되면은 사실 이 임대차 가능한 물건들은 점점 시장에서 사라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임대차를 원하는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뿐이지 본 청약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입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따져본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자, 노도강 더 오른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순삭되고 있다. 자, 제가 계속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자,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될 수 있다. 이 상반기에도 굉장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특히 이제 4억대, 5억대 아파트가 치고 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한 6억대, 그러니까 6억 한 초반에서 6억 그 한 7, 8천대가 굉장히 그 대출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지역 쪽으로 지금 문의가 많고요. 지금 순삭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단 집값 고점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 이번 달부터 이제 무주택자에게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현재 중저가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이 중저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집을 마련하자.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하고 집값 상승세가 그로 인해 심상치가 않은 게 현재의 시점입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경기, 그러니까 인천 모두가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가격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경기 인천보다도 서울에서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진 가격대까지 올라온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3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이 서서히 조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다. 뭐가요? 서울도, 경기도, 인천도 지금 다 올라온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서울 많이 올랐죠. 뭐 지역별로는 뭐 강남이나 뭐 서초나 뭐 송파나 강서구, 영등포, 용산 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서울 외곽 지역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 판을 놓고 보면 지금 경기, 인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서울이 지난 1년 동안은 좀 더뎠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특히나 이제 실거주 2년 그 의무 조건 때문에 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압구정동,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조합 설립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신고가도 치고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외지가는 지역들 크게 뭐 거래가 많았다거나 뭐 신고가를 막 찍어가면서 갔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신고가나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인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도 많이 찍었거든요. 서울도 일부 단지가 찍기는 했지만, 일단 서울이 하반기에는 좀 호가가 많이 뛰지 않을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하여튼 서울 지역 다시금 하반기에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는 서울에서 그래도 이제 핵심 지역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 중랑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제 관악구를 좀 지켜보시면, 좀 상승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25개 구 중에서 좀 저평가,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더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렸다가 노도강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신중하게 좀 보고 들어가자. 자, 급등 뒤에는 당분간 가격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내가 사고 나니까 가격이 왜 안 올라가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게 싫다 그러면 좀 다른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정부 엄포에도 불구하고, 자, 불안한 2030 7억 원 이하 아파트 없나요? 지금 전화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이제 하반기에 대출을 더 엄격하게 줄이겠다, 요번 담화에서 밝혔죠. 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 엄포를 놓자 이제 불안해지는 2030, 지금 최근 뭐 3, 4일 됐나요?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매수 심리가 달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요자들이 대출 막히기 전에 얼른 집 사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한 이 2030 세대가 지금 이 중저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저가 아파트는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좀 매입해도 실거주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는 이번 달부터는 수혜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대가 6억에서 한 6억 8억, 그러니까 6억 8천 정도 되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아파트, 특히 이 정도 가격대면은 경기라든가 인천권에서는 괜찮은 아파트 단지일 수 있고요. 오히려 대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단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자, 멈추지 않는 2030 패닉바잉. 자, 서울 매수 비중 또 40%를 넘었다. 지금 서대문, 강서구 등은 50%가 넘어갔고요. 전국 단위로 봐더라도 이제 30%에 이제 근접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또 강화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입지가 탄탄하면 탄탄한 지역일수록 한 5억에서 6억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가격이 또 급등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에서 6월달, 자, 2030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니까 전국에서는 29.7%,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40.7%가 자, 2030 세대가 취득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35.4%, 자, 인천에서도 29.6%. 그래서 2030 세대가 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강남에 20억짜리, 30억짜리 사는 게 영끌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자력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좀 본인의 뭔가 자금적인 여력 사항을 좀 더해가지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일단은 2030 세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매물 가격은 부족하고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온 시점인데, 지금 하여튼 젊은 사람들의 영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공급 10만원을 얘기하는 건, 매년 10만원을 얘기하는 거는 민간의 수치와는 굉장히 다르다. 그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는 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지금 이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백지화했죠. 2년 실거주 의무.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똥줄이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국민 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뭔가 좀 호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주택 사면 위험하다, 고점이다. 가격 그래요. 많이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정부의 말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가격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시점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경고라는 이름으로 좀 시장에 굉장히 좀 불성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흐름 이 부분만큼은 조금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만만치 않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지금 주택을 갈아탄다든지 또는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심사숙고 하셔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뭐 중저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거 살까 말까 너무 고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간 안에 가격이 폭등한 지역들, 그 다음에 과도하게 올라간 지역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은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은 좀 조심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진짜 서민주택 뭐 3억 이하, 5억 원 이하, 뭐 5억 전후. 자, 이런 아파트, 특히 실수요자가 취득한다 그러면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30 영끌은 계속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찾는 가격대가 아마도 이제 한 7억 이하라고 말씀드릴게요. 7억 이하. 요 특히 이제 한 6억대 전후, 조금 내가 그래도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자금이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3, 4억 전후, 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하반기에 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인천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서울 지역을 지금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구축 아파트들이 뭐 개발 개연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다 올라 버렸어요. 예전에는 자금이 안 됐지만 구축 아파트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을 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뭔가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는 뭐 15억 넘어가면 대출 안 나오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한 9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전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특히 이제 12억 원, 그러니까 한 11억 원대까지 이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금은 여력은 틀리니까, 자, 그런 가격대까지는 뭔가 좀 갈아타기거나 또는 이제 호가적으로 좀 변화가 큰 폭으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자, 전주 대비 소폭 소강 상태인데요. 자, 강북권에서는 특징 가장 강하게 상승한 지역이 바로 용산구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자, 미군 부대 기지 반환 절차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인하권에서는 강서구가 좀 강한 모습을, 자, 연속 3주차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특징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서울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즘 강화되고 있죠. 지금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 휴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뭐 재래시장을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보고요. 또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 중개업소 몇 군데를 또 다녀보면 좀 휴가들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부동산 거래 활동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 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는 중저가 단지 등이 갭 메우기 등으로 지금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요번에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나 인천권 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실거주 2년 의문이 풀리면서 좀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북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이제 노원구, 그 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있는 뭐 상계동, 하계동, 공릉동, 특히 이제 저평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25평가 59제곱미터 뭐 그 다음에 84제곱미터에 있는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평가라는 건 뭐냐면 좀 그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그 평수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소형 평수를 보는 거예요. 소형 평수. 자, 그 소형 평수 중에서 조금 가격이 들어 올라간 거. 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계동, 하계동, 공릉동, 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가격 호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창동이나 쌍문동, 그 다음에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면목동이나 상봉동이 있습니다. 자,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봉동, 그러니까 그 면목동, 자, 상봉동은 중저가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성산시형이라든가 또는 용강동이라고 있습니다. 용강동. 자, 여기가 이제 여의도고요. 여기서 마포대교 건너오면은 공덕동이에요. 공덕동 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용강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즘에 지금 마포구에서 좀 상승세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강인하권에서는 그 압구정동 있죠? 압구정동,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자, 재건축 위주로 다시금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위주로, 이제 서초구의 서초동은 재건축 위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신천동이라든가 또는 방이동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나 이제 잠실의 인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서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덕동이라든가 암사동, 명일동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안 좀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쪽 당산동이에요. 영등포구. 그 다음에 이쪽이 물레동인데, 자, 당산동에 보다는 뭐 재건축 단지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취득하셨던 분들도 단기간 안에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당산동하고 이 물레동이 지금 영등포에서 좀 상승 매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특징 지역인데 강북권에서는 일단 이 용산구가 지금 가장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데, 지금 이쪽에 민족공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비창 개발이 되고요. 자, 요번에 이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이 재건축 이슈와 관련된 단지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효로 4가라든가 또는 이천동에서 이 정비 사업이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강 라인 주변으로 지금 그 생활환경도 우수하고 뭐 교통편도 편리하고요. 직주근 접성도 좋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용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한강로의 대단지들도 지금 매매가가 올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용산 정비창 주변으로는 또는 또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개발 호재로 인한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항상 높고요. 또 이쪽 지역 설명하시는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설명을 이쪽에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방에 계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소액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전세를 안고 빌라를 투자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시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물건을 조금 취득하실 때에는 잘 알아보시고 취득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가 지금 용산 정비청이고, 이 뒤로 가게 되면 여기가 풍전 아파트하고 이제 산호 아파트, 여기는 뭐 한강이 보이죠. 바로 옆에 있죠.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재건축 추진이 되게 되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예, 요런 단지들이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이천동에서는 이쪽에 이제 그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천역인데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선과 4호선,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인데 이 앞에 건영 한가람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게 되면 이제 코롱 이촌 아파트, 아래쪽에 이제 강촌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의 앞에는 한강이고 뒤쪽에는 그 민족공원, 거대한 공원이 생기고요. 또 여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천동이 원래 옛날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뭔가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뭔가 아쉽냐면 리모델링보다는 사실 재건축이 이 지역에 뭔가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더 좋을 텐데, 일단 요 한가람이라든가 이천동에 있는 코롱 아파트, 강촌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지금 선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리모델링만 되더라도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디가 더 좋아질까? 좋아지는 지역 몇 군데를 꼽아보자.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보자. 그러면 용산을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인왕권에서는 강서구를 말씀드리겠는데, 강서구에는 뭐 마곡 단지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마곡도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까지 이 염창동이라든가 등촌동, 가양동 일대 지금 상승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바로 옆에 당산동이라든가 물레동이 지금 상승세를 또 이어받아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뭐 영등포구죠. 자, 그런데 강서구에서 일단 지금 매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입주 가능한 물건들이 실제 계약 체결되는 사례는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서 또 이제 그 매물이 또 부족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간혹 거래가 될 때마다 이 마곡이라든가 이 등촌동이라든가 염창동이라고 있어요. 자, 그 지역에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 CJ에서 공장 부지가 있죠. 이전적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전적지 개발과 그 다음에 이제 방화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이에요. 여기가 김포공항 옆쪽에 이제 방화 뉴타운이 있는데, 이 방화 뉴타운에 3구역, 5구역, 6구역 개발 등으로 인한 상승 기대감. 자, 그로 인해서 이쪽에 그 방화 뉴타운에 재개발 물건 취득해 보려고 이제 알아보게 되면, 저도 이제 안 알아본 지 지금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매물이 진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고 3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가격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개통 소식이 좀 늦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종에서 지금 소사까지 이제 그 조기 개통은 한다고 해요, 내년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종이라는 지역이 이 파란색 선 보이세요? 이게 지금
그 원종 홍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해선은 착공 중에 있고 원종 홍대선은 아직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향후에는 이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지하철역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 일대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규모의 뭐 재건축이라든가 대규모의 철거 방식으로 인한 그 재개발, 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쪽 지역이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든가 자율정비 주택 사업, 자 이런 쪽으로 조금 소규모로 움직인다라는 좀 단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단 역세권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요 원종 홍대선을 따라서 지금 가양역, 그래서 이제 가양동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이 가양역 일대 주변 가양주공 시리즈죠. 가양주공 시리즈가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올 초만 하더라도 여기 영상에다가 지금 몇 개를 띄워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올릴게요. 오래된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있는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이거 지금 몇 번의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일단 하암주공이 많이 몰려있는 단지들, 저 가양주공들 또는 저 노도강, 창동주공이나 뭐 상계주공이라든가 뭐 하계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파트 단지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상승률로 본다 그러면 저 노도강 쪽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양역도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암주공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 할애가 많이 됐는데, 일단 서울의 환경에,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하반기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 뭔가 지금은 휴가 시기잖아요. 이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이 가격적으로 또 움직임으로 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